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와 주류 금융과의 연계가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암호화폐와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금융 안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ECB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될 시에는 곧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며 규제 경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시정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두나무와 비썸코리아, 스트리미 등 16개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었는데요. 6월부터는 2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의 시정 권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고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하는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피해 사례 등을 알려서 거래소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전망입니다. 업비트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테라 생태계 복원 계획이 통과할 경우 새로운 루나코인 에어드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권 대표의 분배 계획 내에 들어가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루나가 에어드롭 되는데요.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가 기존 루나 거래를 종료했지만 기존 고객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은 지원할 것이라며 권 대표의 제안이 통과되면 에어드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루나와 권 대표의 제안이 통과됐을 때 발행되는 새로운 루나의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거래 지원과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해서는 거래소 내 공지를 통해서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이 정책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정책적으로 ICO, STO를 거래하는 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와 STO의 특성은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했던 원금 손실 가능성과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증권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런 속성을 가진 거래 대상을 가장 많이 다뤄보고 또 감독 당국의 지도 규제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은 곳은 증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증권사가 암호화폐와 STO를 다룬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등도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증권사는 IB와 WOM, 트레이딩 모두 다 영위하면서 이해상충 이슈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이슈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 당국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래블룰 준수그룹 트러스트가 30개 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트는 지난 2월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서클, 피델리티 등 미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트래블룰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든 솔루션인데요. 트러스트는 회원사들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거래소 간의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러스트 측은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또 향후 독일과 유럽 연합 회원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러스트는 바이낸스 US, 서클, 로빈후드, 팍소스와 같은 업계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회원사를 30개 이상으로 늘렸고요.
자체 플랫폼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모든 종류의 ERC20 토큰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약세장이 1873년 대공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줄리안 에마뉴엘 BTIG LLC 소속 전략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와 테라 붕괴 사태가 산업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1873년 대공황에 비유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세가 시스템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는 암호화폐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하려면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에 대한 자격 상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닷컴 버블로 기술 산업이 더 나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 위축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당 100만 원 서울형 코인을 서울 시민에게 나눠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KBS 1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부동산 개발 이익금에 대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서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며 구룡마을 15만 평 개발 이익의 반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송 후보는 플랫폼 효과 때문에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뛸 것이다라며 이는 루나와 테라,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면서 청년 세대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의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케인 리서치는 비트코인이 극도의 공포에 이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